예, 오늘 뉴스탑10도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최근에는 정말 하루도 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최후 변론, 그 하루 전날인 오늘 직무정지가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1차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측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상당한 양측 공방 함께 치열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아, 그러신가요? 택도 없는 탄핵 소추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답변하시죠? 장관님 지금 복귀가 많이 늦어지신 데에 대해서 좀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되게 늦어져서 법무부 장관님 공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최근 나오는 국무회의에 장관님도 출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입장을 좀 어떻게? 그만하시죠. 오늘 대리인단 통해서 이거 각하해야 된다 이런 입장 내셨던데 그 입장 변함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차 타야 돼. 내가 왜 헌법재판소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탄핵 심판, 불쾌감을 드러낸 박성재 장관 모습 먼저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곧바로 들어온 이 내용부터 먼저 짧게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문턱이 닫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 의혹. 검찰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형사 일부에 배당했는데요. 구자랑 변호사님, 검찰의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들여다본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지법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내막을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앞에 통신영장이랑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16차례의 기각이 있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난이도가 훨씬 높은 영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구단도 틀렸는데 미적분을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더하기 빼기만 해도 영장 나오겠다 싶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갈 때 이 기각당했던 사실이 그대로 기록에 첨부돼서 갔는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질의를 했을 때 자꾸 체포영장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의 범위를 한정 짓고 예. 약간 피해가는 답변들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주진우 의원이 속지 않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말고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공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재차 물어보니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이게 해명도 거짓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을 했더라도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 허위의 내용이 있으면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데 원본을 대조한 적이 없는데 도장 찍은 경우에도 처벌을 해요. 심지어 그 내용이 원본과 완전히 일치해서 예. 사실상의 허위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위 답변을 한 것이 공문으로 왔으면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바로 검찰도 수사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다음 곧바로 주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건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는 있습니다만, 짧게 성취음 보이지 않게 질문을 드리면, 오동훈 공수처장 혹은 공수처가 지난 금요일에 해명 이후에, 설명 이후에 일단은 기각당한 게 몇 개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일단 검찰 손으로 넘어갔거든요. 파장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지속되겠죠. 저는 공수처의 그 7가지 입장문이 나왔을 때 예.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7가지로 좀 해결된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과 그 통신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는 예.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기각이 됐는지, 뭐 중복되는 사유 이미 밝혀진 것 이외에 혹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좀 의혹이 막 제기되고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공수처에 대한 의혹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추가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추가 입장도 분명히 내야 되고 검찰도 이걸 사건을 배당했고 곧바로 이어지는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오늘 여당 의원 20여 명이 과천 공수처에 항의 방문한 얘기까지 한번 엮어서 다시 한번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본인이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가 됐는데 헌재 나와서도 꽤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정계선 재판관.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 증거 채택. 이거 2달 넘어서 증거 신청했다. 소송 지연 목적이다. 납득 못해도 재판부 결정 존중해달라. 구자랑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도 일단 법조인 출신인데 재판관과 약간의 신경전이 1차 변론 준비 기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저거는 사실 법 위반 논란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신경전 이상의 내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같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근데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존중하기가 어렵죠. 지금 탄핵 심판이라는 건 신속하게 해야 됩니까? 느리게 해도 됩니까?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유가 없는데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놓은 걸로 목적 달성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갔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그 피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하겠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법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추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서류는 받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법에 금지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 사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뭐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께서도 이건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무조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저거를 또 증거 시청까지 또 받아줬어요. 그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무려 탄핵 소추된 이후로 70일이 지났는데 이번에 채택을 해줬다는 거는 재판을 굉장히 장기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법 위반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증거 신청도 무려 70일간 보내고서 또 받아준다. 이거는 직무정지 상태를 무한히 늘리겠다 이런 취지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같은 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들끼리는 예. 비슷하게나마 진행이 돼야지 납득을 할 텐데 채택 과정이나 증거 뭐 받아들이는-거나 진행에 있어서 모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냐라는 취지의 얘기. 오늘 재판관과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다면 앞서는 저기가 대심 판정은 정확히 아니고 오늘 비교적 소규모의 첫 번째 변론길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심판 답변서에 아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쳐다봤다고 탄핵이냐 이렇게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었는데요. 오늘 이 장면도 나왔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측에 물어본 내용이에요.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니까 국회 측에서 정황만이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것을 예. 탄핵 사유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봐도 이건 독립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구한 건데 이제 정황적이다. 사실은 예. 중도 퇴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다라는 거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예. 특정이 안 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과연 이것이 특정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늘 헌재 재판관이 성명을 구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증거를 채택해달라 그래요. 그럼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소추 사유를 보충해요. 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법리대로라면 바로 각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각하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러게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다.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과연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통령 탄핵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증거로 첨부해서 내야 되는 것이지 다 탄핵 소추 뭐 심증과 추상적 의견만 갖고 탄핵 소추해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증거들로 해서 보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재판 진행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변론 준비기일이잖아요. 예. 수명법관인 정계선 이민선 재판관이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탄핵 심판 더 볼 것도 없이 이 정도면 탄핵 소추안 자체가 다 뭐 허황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탄핵 소추 의결 사유, 탄핵 사유를 통해서 탄핵 주장하게 되면 앞으로는 며칠까지 보충 안 하면 각하겠다라고 이런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다 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법무장관이니까 망정이지 국민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기타 헌법 관련된 재판 관련해서 국민이 이런 불합리한 사유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재판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비슷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 재판관들이.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아니 뭐 야당 대표 노려봤다고 이게 탄핵 소추 이게 실제로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이냐고 했더니 정황이라고 국회 측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여기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 시점도 틀렸다. 오류 나왔다. 그래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재 나가면서 이거는 그냥 각하돼야 된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본인으로서는 사실 시점이 틀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그 소출한 측에서 전 잘못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내람죄에 가담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또 그 증거로서 비상계엄 당일날 대통령의 안가에서 대통령도 없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구 법제처장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예. 왜 거기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따로 만날 일이 없어서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대통령 안가가 대중 식당도 아니고 그건 너무 소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란죄와 관련된 정황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흘 앞선 현장 검증이었는데 이 소추안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 일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하는데 이런 헐거운 탄핵 소추안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건 각하돼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얘기 중에 성춘 부의장 여기 보면 국회 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원인 중 하나다. 이것 때문에 또 야권에서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주장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회에 소추권, 이 탄핵 소추권 남용이 민주당이 29번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것은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런 탄핵 소추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뭐냐면 국무회의에 그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도 했었고 그리고 포고령과 관련돼서도 개헌법에 따르면 포고령을 공포하기 전에는 원래 법무부 장관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난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포고령의 절차적 위법성도 본인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것들을 본인이 증언해줌으로써 본인의 탄핵 소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각될 가능성을 높여준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국무회의 참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본인의 이런 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본인의 이 탄핵 가능성을 낮춰주는 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장이 주장하는 각하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아까 이미선 재판관의 말도 있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쭉 보니까 뭔가 야당 주도의 국회 측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파면해야 된다는 국회 측의 준비가 좀 다소 미흡했던 분위기는 첫 번째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꽤 매일매일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조금 전에 끝이 났고요. 곧바로 뒤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리도 곧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장 화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고 하시면서 30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 근데 저 이창수 피청구인한테는 뭐 30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하나밖에 없고 사실 그 국회 증언 관련된 질문밖에 없고 해서 저희한테 무슨 30분을 묻는다는 게 저희 그러면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창수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좀 줄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좀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른바 검사 3명에 대한 이창수, 조상원, 최지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생각보다 더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문영배 대행의 말과 지금 오늘 주요 장면을 구자령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탄핵 소추는 진짜 남용이다. 정말 그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탄핵 소추 시에 직무 정지를 하는 거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깔고 있었던 건데 민주당이 그 신뢰를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일례로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소추 이후에 직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에 대해서 그 정도의 믿음을 부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치면서 이렇게 정쟁용으로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정말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 과정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고 지금 국회 대리인단 변호사 선임도 안 해서 노쇼도 한 번 하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제 지금 최후 변론 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공통되게 적용이 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건들이 먼저 이미 끝나 있어야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맺어줬으면 민주당도 저렇게 남용을 해서 줄탄핵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 여러 가지로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대행도 지금 뭐 적절한 뭐 지적인 것 같다, 빨리 해라 이렇게 지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분이 초래한 잘못된 결과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모두가 만든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무 책임 없는 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리나라도 아예 민주당 같은 행위에 대해서 내놓고 이제 국회도 못 믿겠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법이나 이런 거에서 소추 시 직무정지에 대한 조항은 도려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보면 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몇 차례 안 하고 끝이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탄핵 인용 기간 말고도 분명히 30번에 가까운 민주당의 줄탄핵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저는 이 30번에 가까운 탄핵 중에서도 저는 사실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합당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중앙지검에 대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7조의 매매가 있었는 이런 의혹이 강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이것은 검사 직무유기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여부를 위반한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경호처의 부속 청사로 불러가지고 특혜를 적용했습니다. 또 2024년 10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압색 영장을 치지도 안 해놓고 기각당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3명과 관련해가지고는 탄핵이 합당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탄핵 소추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의 과오, 업무상의 처리 미숙 뭐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근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으면 항고, 재항고 등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까지 주장하시는 건 과하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1심에서 무죄 줬는데 2심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됐다. 1심 판사 탄핵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